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또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 상승하면서 3,120.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129억 원, 외국인이 1,67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3,81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3% 내림세를 보이면서 969.7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57억 원, 외국인이 49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44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마력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의상 되게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패션 센스가 남다르신 우리 신강섭 전문가이십니다. 네네. 그런가요? 네. 네, 오늘 그리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네. 오늘 4월, 식목일이군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 식목일날 쉬었다고 하는데 저는 네. 어려서 잘 모르거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요? 네, 나무를 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증시는 주말에 휴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으로 이번 주에 챙겨볼 이슈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네. 미국 시장은 지금 휴장을 했고, 지난주에 미국은 그 인프라 부양책 그 기대감이랑 그리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뭐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과 또 증세에 대한 이슈 이게 서로 이제 그 좀 상호 같이 존재하면서 좀 증시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크게 뭐 상승을 하지는 않는 그렇던 모습을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나스닥 같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증시의 상황들을 한번 보면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 나스닥 선물이나 지금 S&P 선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도 한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은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크게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기술주들의 그런 좀 약간 반등과 그리고 이제 S&P 500이나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를 모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좀 강세로 가고 있고 원유도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은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뭐 급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아마 그 IMF 글로벌 그 경제 토론 발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나 뭐 성장률 발표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게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증시나 아니면 미국 증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또 뭐 옐런이나 뭐 연준 의장의 또 발언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 씨가 오늘은 큰 상승보다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7일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FOMC 의사록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미증 씨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정말 이거 약간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이렇게 보합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는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지금 시장이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흥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뭐 달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지고 금리가 좀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신흥 시장에서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조금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 2008년도에 똑같은 현상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신흥국 증시는 못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종목별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큰 종목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 조그만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아마 좀 잘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이렇게 있는 구간에도 이제 그 개별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시면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환율도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환율도 좀 이제 안정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어떤 매수가 좀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면서 수급도 뭐 기관의 매도세도 좀 한풀 꺾였고요. 개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이렇게 수급도 이렇게 좀 약간 안정돼 있는 모습이고 환율도 그렇고 시장 전체가 조금 편안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이 시장이 막 지수가 오른다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걸 좀 답답해하지 마시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장세가 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기서 당장 뭐 지수가 밑으로 꺾인다든지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보이지 않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당장 어떤 급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의 상승만큼 신흥국 증시는 크게 못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시장은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번 주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가 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관련주들 해서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뭐 정책에 대한 건설주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네. 올랐잖아요. 네네. 그 종목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건설주나 그런 정책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대선이라는 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름은 살아갈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정치 인맥 관련주, 뭐 네. 윤석열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뭐 이런 어떤 인맥 관련주들은 이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대선에 관련된 인맥 관련된 주식들 또한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선거라는 어떤 정치에 대한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 그 주목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이 없거든요. 그다음 경선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주식 계속 흘러내리는 어떤 모습이 나올 테니까 그 인맥 관련주들은 조금 지금 수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정책 관련주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관련주들 중에서 인맥 관련주들은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슈됐던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빅히트의 활약이 좀 눈부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빅히트 어떻게 보셨나요? 빅히트가 오늘을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그냥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빅히트가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1조 한 1,000억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저스틴 비버랑 네.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제 소속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미국의 그런 좀 대형 스타잖아요. 저스틴 비버가 아마 전 세계에서 뭐라 그러죠? 이 팔로워가 아마 제일 많은 네. 네, 스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대형 스타를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에서 그런 대형 스타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와,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네.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시장에 실망감을 많이 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뭔가 좀 이것저것들이 조금 많이 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그 저스틴 비버를 발굴한 그 스쿠터 브라운이 이끌고 있는데 이게 음악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쇼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이제 아울러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가 조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빅히트의 또 3자 배정 유증으로 네.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주식을 또 사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소속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제 자사주를 3자 배정으로 해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하면은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스틴 비버도 그렇고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렇고 네. 거기에 뭐 우리나라 BTS 이게 사실 빅히트가 BTS가 없으면 거의 이제 뭐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조금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쪽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회사의 그런 성장성을 만든다고 하면 좀 저도 사실 빅히트를 그전에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불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간 BTS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BTS 말고는 다른 뭐 어떤 수익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나 이런 어떤 대형 스타들을 영입함으로써 좀 그런 불안이 좀 잠재워지면서요.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치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뭐 30만 원, 50만 원 수준으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그럼 같은 의견이세요? 목표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네. 이게 회사의 목표가를 사실 네. 제가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뭐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이런 네. 회사들이 뭐 미래의 그런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면 제조업 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이렇게 뭐 꾸준히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산업이 이제 또 새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바이오 회사들이나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냥 뭐 스타도 뭐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됐다 막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빵 터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산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조 8천억인데 네. 8조 8천억인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또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일 것 같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호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요, 오늘 주가 보면은 장중에 9%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장 막판에 완전 빠지면서 마쳤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9%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2%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 종목은 그럼 시장의 호재가 그냥 단기적이다,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거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오늘 나온 이 어떤 네. 뉴스가 이렇게 시장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게 뭐 급등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제 아마 느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약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주가의 모양을 조금 보고 그 빅히트라는 종목을 그 전에는 이제 BTS 이런 부분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조금 그냥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것들보다 조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유심히 본 다음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다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오늘의 주가의 상승이나 뭐 하락이나 이런 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일단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장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던 빅히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